언론 얘기했으니까 조선일보를 상대로 이제 조선일보 임자 만났다 한번 두고 보자 이제 이렇게 네. 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조선일보 이렇게 지목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수 언론은 뭐 조중동 여러 언론이 네, 있잖아요. 어쨌든 뭐 제가 계속해서 그 당선되는 그 현장 현장 인터뷰였죠. JTBC가 이제 하고 연합뉴스가 왔었을 때 했던 이야기였는데 대한민국의 3대 악의 축은 윤석열 대통령, 그 다음에 일부 정치 검사 그리고 조선일보다라고 하고 이제 일관되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제 조선일보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고민을 하는 건데요. 왜 조선일보냐 그러면 자 그랬었을 때 여기 지금 이 시간에 한 570명 그 시청자들이 들어와 계시는데 양문석만 조선일보냐? 여러분들도 조선일보냐?라고 생각했을 때 거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선일보가 쓰면 따라 쓰는데 부담이 없어요. 다른 언론들이. 조선일보가 쓰면 이 모든 1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선일보가 책임지겠지 하면서 우수수 따라 쓰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상당 부분이 조선일보가 거의 가짜 이러한 부분들을 품고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조선일보 안 쓰면 또 안 써요. 기본적으로 조선일보가 안 쓰면 안 쓰는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디올백 사건 같은 경우 조선일보가 쓴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언론도 감히 못 써요. 그리고 나중에 해설로 이제는 디올백 이야기 명품 가방 수수 관련해가지고 해설로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한 번도 대한민국의 언론이 명품 가방 수수와 관련해서 스트레이트를 쓴 적이 없어요. 이런 측면들을 보면 조선일보 하나만 제대로 정리해도 우리나라 언론이 상당 부분 맑아질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정부 광고의 70%를 조중동이 다 가져가요. 그럼 정부 광고가 어느 정도 액수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아니 잘 모르겠습니다. 1조 원 정도가 됩니다. 1조 원 정도의 조중동이 정부 광고의 70%를 가져간단 말이에요. 7천억을 가져간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데 아니 실제로 그 정도 규모가 되면 몇백억 정도 가져가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 문체익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 이야기에 따르면 1조 원 정도의 70% 정도를 조중동이 가져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한 2천억 이상, 2,500억 이상을 조중동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이 ABC라고 하는 한국 신문발행 부수공사, 부수조사공사죠. 거기에서 그 데이터에 따라서 그렇게 가져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수조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 문재인 정부 때 이제 ABC가 이 엄청난 조작을 했다라고 비판을 받으면서 수정하고 교정해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부터 하나하나 따져 나갈 근데 조금 전에 하셨던 말씀 중에 정부 광고가 연 1조 원 정도인데 조중동이 7천억 원을 가져갔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도 어렵지만 어떻게 그렇게 가져갈 수 있나? 조선일보가 연매출 4천억, 뭐 중앙동아일보가 한 3천억, 뭐 때가 되면 이제 계열사들이 나눠서 가져갔다 뭐 이렇게 보는가요? 아니요, 그건 신문의 영역이기 때문에 신문 광고비가 그 정도가 되니까. TV조선도 있고, 아니 신문에 한해서 보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신문과 관련해 가지고 많이 한참 글을 쓸 때가 2000년대 초반이잖아요. 2002년, 2003년, 2004년부터 한 2010년까지 이제 쓰고 한 10여 년 동안 이제 방송통신만 이제 주로 이제 쳐다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기억들을 지금 못 해내고 있는데 오늘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부터 해가지고 하나하나 핀셋처럼 이제 찝어내는 작업들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덩치에 맞게 언론에 영향을 미치고 여론에 영향을 미쳐야지 과대하고 비대하게
그 더 큰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그것들이 또 하나의 권력으로 작동하는 행태들은 이제 끊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네. 이제 조선일보에 대한 본인 인식과 이것을 언론 개혁 차원에서 꾸준히 노력을 해왔는데 역대 어느 정권도 뭐 보수는 말할 것도 없고 네. 진보 정권 민주 이제 진영에 있는 정권들조차도 결국 조직모 문제는 해결 못했고 지금은 뭐 공룡이 돼 있고 괴물이 되어서 막 네. 사실은 여론을 이제 뭐 주도하기보다는 일종의 왜곡을 하는데 앞장서는 그렇죠. 최근에 조선일보의 보도 태도를 보면 제가 참 기가 찹니다. 언제부터 윤석열 정부를 그 비판을 했다고 총선 내내 윤석열 정부의 기간지로서의 역할을 해놓고 총선 끝나고 나서 총선의 민심 운운하며 윤석열 정권을 어쩌다가 한 번씩 비판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진보 유튜브들이 조선일보도 비판을 했습니다. 뭐 윤석열 손절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을 뽑고 있는데요. 저들이 살아가는 방식들이 대체로 그런 거죠. 함께 심판을 받은 거 아닌가요? 네. 우리나라 보수 언론, 조선일보를 필두로 해서 보수 언론들이 이번 총선에서 함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대상들이 갑자기 심판의 주체로 바뀌면서 우리는 아니고 조선일보는 아니고 윤석열이 심판받은 거야. 국힘이 심판받은 거야. 이렇게 발을 빼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진보 진영에서도 이제 조선일보도 발 뺐어 손절했어라고 하면서 막 환호를 지르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제가 그런 제목들이나 내용을 볼 때마다 불쾌하기 짝이 없는 거죠. 또 속는구나. 또 속는구나. 또 속는구나. 저들은 항상 힘 셀 때 붙었다가 힘 빠지면 공격하면서 빠져나오는 치고 빠지기에 전형을 보여줬고 그걸 갖다가 하루 이틀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수십 년째 저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 진보 유튜브들이 속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뭐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의견 주고 계신데요. 네. 빡친당 텐션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생각대로님께서는 빡친당은 박영식 앵커와 임시현 소장 그리고 양문석 당시 이제 박사님이 하셨던 건데 제가 좀 텐션을 좀 높여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화성별님 고맙습니다. 마음 하나님도 글 주셨고요. 행말리로님께서도 글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확실히 말씀하시는 톤이 국회의원 되고 나서는 조금 바뀐 것 같긴 해요. 국회의원 되고 나서 바뀐 게 아니고요. 예. 제가 워낙 많이 얻어맞았잖아요. 예. 아픈 만큼 성숙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좀 하이톤으로 빡친당 톤으로 했던 거는 갑자기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혹시 양문석 당선자 오셨습니까? 그래서 농성을 구경하고 있다가 자꾸 댓글에서 양문석도 발언시켜라. 그렇게 이야기해서 나가가지고 이제 했던 이야기가 당은 50% 국회의원 50%로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부의장 후보를 뽑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게 그거는 농성장에서 농성의 언어로 표현을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일절 제가 당선 이후에 인터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SBS가 워낙 오랫동안 인터뷰 한번 하자고 계속 이야기를 해서 내가 등원하고 나면 할게. 아침 방송에 나가셨죠. 그래가지고 30일 날 등원하는데 또 등원 첫날이 또 투쟁의 결이었었잖아요. 그래서 하고 그 다음 날 이제 SBS 김태현 뉴스쇼에 이제 나가서 이야기하고 오늘이 이제 세 번째인데요. 제가 항상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막말을 하고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간편한데 맛까지 좋은 다이어트 추천해 드릴게요. 파우치에 우유만 부어 20초간 흔들어 드시면 됩니다. 서리태 단백질과 건조효모로 한 끼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알차게 들어있습니다. 정말 맛있는 비타샵 블랙 스무디 다이어트. 스픽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피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